혹시 지금 못 받는 돈이 있거나 사기 피해를 당하고 있는 분들은 무조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지 않으면 피해를 당해서 돈을 못 받고 있는 것도 억울한데 오히려 범죄자가 되거나 채무자 또 가해자에게 합의해 달라고 무릎 꿇고 사정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내용을 꼭 숙지하셔야 채권자분들의 억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우리가 돈을 빌려주거나 또는 상대방을 믿고 투자를 했는데 그 이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그리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물품 대금, 공사 대금, 운송료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죠. 그런데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이제는 채무자에게 통지를 하지 않거나 연락이나 방문 등을 한다고 해서 허락을 받지 않으면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더 심한 경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채권자분들이 교도소에 갈 수도 있는 법이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한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속여서 가져간 사기꾼에게 돈을 달라고 이제 마음대로 연락도 하지 못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턱대고 찾아갔다간 오히려 주거 침입죄나 스토킹 등 범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제는 돈을 떼어도 또 사기를 당해도 채무자에게 돈을 달라고 무릎 꿇고 하소연을 할 수도 없는 세상이란 말입니다. 오늘 그래서 정당하게 돈을 받을 채권자 분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발목을 잡아 재산권을 박탈하고 있는 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시행되고 있는 그 대단한 법의 이름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약칭은 채권추심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채권자분들이 이런 법률을 모른 채 추심을 진행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채무자에게 오히려 고소를 당하고 재판을 받는 등의 일이 발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에 관한 중요 사항과 벌칙, 그리고 채권자분들이 저지르기 쉬운 불법 행위에 관한 부분을 알려드릴 테니까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채권추심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법률 1조에 있는 이 법에 관한 목적을 잠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뭔가 공명정대하고 그럴싸해 보이시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다시피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보장을 한다고 되어 있죠. 하지만 오늘 나오는 이 법의 내용 중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 조항은 단연코 단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죠. 하지만 그 반대편에 돈을 떼었거나 사기를 당한 피해자 또 채권자분들은 하루하루 지옥 같은 순간과 불안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법의 목적에 있는 공정한 채권추심의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과연 공정한 법인지 더 알아보시죠. 자, 제3조에서 보면 국가와 지자체는 채권자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8조 1을 보면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변호사분들을 선임하고 서면으로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에게 통지를 하면 채무자에게 전화 연락을 하거나 방문을 해서도 안 되고 또한 문자나 우편 등을 전달해서도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법을 누가 만든 것입니까? 돈을 떼이고 사기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연락도 하지 못하고 방문도 가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돈을 줄 채무자가 인간적으로 또한 최소한 도의적으로 비싼 변호사분들을 선임할 돈이 있으면 단돈 몇 푼이라도 피해를 입고 돈을 못 받고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변호사분들을 위해 만든 법인지는 모르겠지만 돈을 떼어도 사기를 당해도 이제 채권자들은 입도 뻥긋하지 말라는 것 같죠. 그런데 만약 이 법을 위반하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제8조 3을 보면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죠.
여기서 채무자의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를 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즉 가족이죠. 그리고 채무자의 친척이나 또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관계인에 포함이 됩니다. 요즘 금융권이나 신용정보회사에서 추심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채무자 외에 제3자에게 절대 그 채무 내용에 대해서 통지를 하거나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추심 경험이 없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돈을 빼돌리거나 가족 명의로 사업이나 장사를 하고 통장 등을 사용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에 채무자의 집이나 일하고 있는 것을 찾아가 가족 등 관계인들에게 채무 사실과 그 내용을 알리고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채무자가 빼돌린 돈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대신 돈을 갚으라고 대의 변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채권자분들의 추심행위죠. 채권자분들이 너무 억울하다는 거 제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 이런 추심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고 그 위반 사실에 따라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8조의 4를 보면 소송 행위에 금지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아닌 채권 추심자가 채권 추심과 관련한 소송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의외로 정말 중요합니다. 변호사법 위반은 그 어떤 누구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가 아닌 자가 관련 사건을 진행하거나 진행해 주겠다고 하면서 금품 및 향응 등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자, 또한 각 사안이나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벌이 존재하기 때문에 절대 타인의 채권을 의뢰받아 소송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강하게 드리는 이유가 채권자분들이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사기를 당해서 정말 난처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떼인 돈을 받아주겠다고 접근해서 소송 행위를 대신해 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찰, 검찰, 법원 등의 공무원 등을 알고 있다고 신분을 사칭하거나 또 속이는 경우도 있죠. 자, 그렇게 어디에 뇌물을 주겠다 또는 활동비로 돈을 줘야 된다는 등의 말로 금품을 가져가는 상황이 일어나는데 전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절대 그런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변호사법 위반 이건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무서운 법입니다. 위반해서 절대 피해를 보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제9조를 보면 폭행, 협박 등의 금지가 나옵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도 불법인 것을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에 채무자를 찾아가서 오히려 맞았으면 맞았지 감금, 폭행, 협박 등을 하는 추심 직원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하지만 평생 살면서 돈을 못 받는 일이나 사기를 당하는 일들이 100번, 1000번 일어나지 않는 일반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이런 범죄 행위가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뉴스만 봐도 채권 채무 관계로 인한 폭행이나 살인사건 등 흉흉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나오죠. 채권자분들이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나는 상황인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 분노와 화를 30초만 참으십시오. 절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받을 돈도 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자, 9조 2항을 보면 채무자의 집이나 사업장 등으로 방문을 하는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선 추심을 위해 방문할 수 있는 시간은 오전 8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도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그냥 무작정 방문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게 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 한마디로 개떡 같은 법이죠.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사기 피해를 당한 채권자분들이 채무자가 좋아서 찾아가겠습니까? 채무자 사생활에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채권자는 벌써 사생활의 평온이 없어졌고 눈물과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입니까? 그럼 돈을 떼먹고 사기를 쳐서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고 생활의 평온을 방해한 채무자는 구속을 시켜야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 아닐까요? 법조항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제9조 5항부터 나오는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일반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오라고 요구하거나 강요함으로써 공포감을 유발하게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정말 안타깝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 채무자의 어려운 사정 때문에 주변에까지 돈을 빌려 돈을 건네준 채권자분들이 많죠. 그리고 채무자에게 결제 대금을 지급받지 못해서 수많은 대출 이자를 주고 있는 채권자분들은 힘든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데 채무자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법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구조 7항에서 보면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다수인이 모여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금액, 채무 내용, 기간 등을 알리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돈을 받고 싶으면 채무자의 귀에 대고 돈을 주실 수 없겠냐고 속삭여야 되는 세상입니다. 자, 12조를 보면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이 법률 조항을 잘 알지 못해서 본의 아니게 불법 행위를 행하고 있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최근 채무자분들의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이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내가 빌려준 원금과 이자가 대폭 감면이 되고 그것도 분할 변제로 나눠서 갚겠다고 법원의 결정이 나면 너무나도 화가 나죠. 자, 또는 파산 신청과 면책 결정으로 인해서 채무자로부터 받아야 할 돈을 단돈 10원짜리 하나 받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에 빠져버리는 채권자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경우 너무 억울한 마음에 아니면 채무자의 인간적이지 못한 행동을 보고 찾아가 내 돈을 달라고 독촉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이게 불법적인 행위라는 것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 채무자의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도 채무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이 경우도 채권 추심을 하는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를 하면서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엽서 등을 이용해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 불법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채권 추심을 하는 사람이 배상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죠. 자, 이것 말고도 채무자 집에 방문을 했다가 채무자가 없어서 돌아왔는데 홈 CCTV에 촬영이 되어서 주거 침입죄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도 있죠. 주거 침입죄 같은 경우 그 범위가 넓어서 채무자의 집 현관, 문 앞뿐만 아니고 공용 복도, 주차장 등 많은 공간이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채무자에게 변제 촉구를 하러 찾아갔다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법률의 추가적인 제재 사항과 그 내용이 있지만 채권자분들이 안타깝게도 가장 많이 하는 불법 행위를 바탕으로 오늘 그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이 법의 이름처럼 이게 과연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입니까? 이 법률의 목적을 보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제가 오늘 내용을 살펴봤다시피 단 한 문장, 한 단어조차 채권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부 정당한 권리를 제한하고 벌칙과 과태료 등의 처분으로 채권자분들을 범죄자로 만드는 법조항만 있을 뿐입니다. 이 법안을 만들고 시행하는 분들은 공정과 공평의 뜻을 모르는 것입니까? 채권자에게 이런 제재와 페널티를 준다고 하면 채무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큰 벌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게 공정하고 공평한 것이겠죠. 채권자분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내 돈을 갚지 않고 그 돈을 가지고 가족 또는 친인척 명의로 집을 사고 차를 사고 했다면서 울분을 토하고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자, 이런 채무자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당연히 제재를 가하고 벌을 줘야겠죠. 예를 들어 채무자가 1억 5천만 원을 빼돌렸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평균 직장인의 연봉을 5천만 원으로 계산해서 채무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맞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실제 자신이 사장으로 사업과 장사를 하고 소득 활동을 올리면서 다른 사람 명의로 활동을 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건 명백히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로 강력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 외에도 편법과 불법으로 개인회생 및 파산을 신청하면서 소득이나 실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하고 누락을 하는 경우도 기각이나 폐지 결정 정도로 그치면 안 됩니다. 법원과 채권자를 속여서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려고 했으니 사기죄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국회에서 이런 법을 만들 때 채무자를 다시 경제 활동을 하게 만들어 이렇게 세운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소득 활동이 일어나니까 세금도 많이 거치고 그로 인해 국민 생활이 안정되고 선거 때도 표도 많이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채무자분들 뒤에는 수많은 채권자분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진 법을 보면 정당하게 돈을 받아야 될 채권자분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입도 뻥긋하지 못하고 그냥 돈을 떼으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죠. 공정이 사라지면 의심과 불신이 가득해지고 마음 놓고 사회생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자신을 믿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돈을 갚아야 되는 것이 기본이고 정상적인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 정상적으로 거래를 했으면 그 결제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기본 원칙일 것입니다. 그런데 왜 자꾸 기본을 무시하는 법이 생겨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본과 원칙을 무시하면 망국의 지름길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송사건의 비율이나 사기 범죄 비율을 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왜 이런 일들과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돈은 없습니다. 그 돈에는 그 돈을 벌기 위한 그 사람의 수많은 시간과 피땀 흘린 노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도 돈을 못 받고 있거나 사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겠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저 돈도 이성훈과 한 걸음씩 추심 절차와 정보를 알아가다 보면 분명 그 해답이 보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법을 지키면서도 추심을 해서 내 돈과 피해를 복구하는 방법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오늘 방송 내용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을 받기 위해 노력하다 오히려 범죄 가해자가 되어 채무자에게 무릎 꿇고 사정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됩니다. 이상으로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